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네. 올해는 좀 적당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맞아요. 모임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승현 변호사는 모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예. 편이죠. 자주 찾는 공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 없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모교에 있는 윤동주 시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서시가 새겨져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도 했고요. 문학소년이셨군요. 그 당시는 그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네네. 좋아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합니다. 제 차요, 혼자 있는 거. 네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에 30분 정도 차를 세워놓습니다. 나만의 시간에 갖고. 네,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공간은 이렇게 담배가 여기 좋아해요. 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담백 녹화로 혼자 오는 차 안. 가장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만의 시간. 소리도 질러도 되는. 네, 여러분 모두 각자 뭐 좋아하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저희 담백 오늘 편안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와 편안하게 대화 나누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직접 작성해 오신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분인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습관인데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물 대신 커피 중독자예요. 카페 예, 예. 중독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일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해서 야, 근데 중1 때 커피 시작하시면 일찍 시작하셨네요, 커피. 그렇죠. 네. 왜냐면 저가 이제 언니가 계시는데 네. 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언니가 그 방 안에서 커피포트에다가 네. 물을 끓여서 그때는 맥주였어요. 네. 한 숟가락 넣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죠. 그때는 아메리카노라는 표현보다 블랙커피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야금야금 마시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야행성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드디어 커피에 입문하게 됐죠. 물 대신 커피를 주로 드시는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자, 다음. 내 인생의 변곡점은요. 결혼 후 드디어 서울 탈출. 네. 야, 탈출. 네,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첫 번째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친구들이 외갓집 갔다 와서 뭐 음메소를 봤네, 뭘 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상상을 하면 거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고를 때 조건 중에 하나가 고향이 시골이어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선택을 했죠. 어때요? 변곡점에서 탈출하셨는데 시골 사시는 게 지금도 만족스러우세요? 성공이죠. 오. 대성공입니다. 예, 저는 아주 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뿌듯한 이력입니다. 장편 소설 완성. 글 쓰는 분이신가 봐요. 맞아요. 작가님이실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그렇죠. 되게 오래전에 등단은 했어요. 네. 네, 수필로. 수필가였는데 뭐 책을 쓴다거나 뭐 만든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네. 필력을 증명하려면 장편 소설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그럼 필력하면 나지. 한번 써야지 해가지고서 장편 소설 하나를 완성했죠. 와. 그리고 출간이 된 거예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마지막으로 보죠. 어떤 분인지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유인, 동네 책방, 서천 FM 북클럽. 이제 다 조합하면 나오겠네요. 네네. 이제 나오겠죠? 서천이고요. 서천에서 예. 동네 책방 하시는 자연인 작가님. 그렇죠. 예. 뭐 맞네요. 뭐 한문적으로 말하면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천군 장항읍이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함께 나누어 읽는 무료 책방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문화 놀이터이기도 해요. 네. 다 나왔습니다. 네, 바로 뭐. 작가님이고 예.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손님 정체를 공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책방 눈맞추다에서 온
이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몇 번을 웃는지 난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보네.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하이라이트 우리 설레는 서천에서 책방 눈 맞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방 이름이 참 예뻐요. 눈 맞추다.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책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부터 활용하던 이창호 북클럽 해가지고 무료 책방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무료 책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시집 하나를 출간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추모 시집이었어요. 세월호 추모 시집.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니까 영업 허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2일에 그 허가를 냈죠. 건물 월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있는데 건물주신가요? 아니죠. 그게 일상적으로 책을 빌리러 오시면 네. 아니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무료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책이라 또 이제 개인 서가인데 1층에 자리 잡게 되어서 근접성이 좋죠.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오픈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간도 오픈. 예, 무료로. 예, 예. 책도 그럼 빌려주시잖아요, 무료로. 네. 다 다시 돌아와요? 아니죠. 아, 그걸 또 먹어요? 먹어요,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먹으면 좋죠. 씹어 먹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누군가의 서가에 꽂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책방을 최근에 옮겼고요. 원래 네. 있었던 군청로에 있었거든요. 그때 빌려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된 책들이 꽤 있어서 책 반납함을 놓고 왔어요. 네. 여기다 넣어달라고. 근데 회수된 책이 그래도 있어요. 2권 들어왔고 나중에 한번 진짜 막 전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뭐 그때 좀 이제 안정되면 돌리려고 아직 좀 약간 저는 들떠 있어요. 새 공간에 와서 처음에 이 책방이 있었던 곳이 서천읍이었는데 네. 최근에 장학읍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군청로 사거리라서 임대료가 엄청 비쌌어요. 군청 앞이면 예, 메인인데. 예, 네. 이번 3월 초에 이제 그 코로나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어떤 좀 생각을 전환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던 외부의 일들이 전부 다 끝났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부담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부담을 덜 느끼자. 현재 지금 있는 곳은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도 장학읍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의 임대료를 내거든요. 원래 책방을 찾던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좋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정말 잘하셨다고. 여기가 지금 장학 책방이에요. 다들 막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얼핏 보면 도서관 같은 고양이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고양이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양이 사진 찍느라고 바빠. 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책에 관심을 갖고 책에 눈높이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빌려 가시기도 하고 뭐 같이 읽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창우니까 네. 대부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창우 작가님 너무 훌륭하시다. 이창우 작가님 지금 안 계신가 봐요. 이래요. 작가님을 앞에 두고. 그렇죠. 네. 저를 여자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남자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그때는 또 모른 척하고 그냥 이창호 작가가 아닌 걸로 네 작가님 지금 외출 중이시다고 하면서 이게 능청을 떨기도 하죠. 근데 지금 수익이 책방으로 제가 봤을 때 나오는 수익이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책도 많았고
예, 그때 이제 저희 본가가 논산이었으니까 논산에서 이제 마을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네. 그 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라던가 도서관 강의라던가 이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강의를 많이 하셨군요. 네,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면서 네. 이제는 이제 무료 책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와. 뭐 그 동네 아이들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동네 아이들보다 그 동네 부모님들이 맞아요.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가요? 저라도 있었으면 바로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 맞아요. 그 당시에 저희 큰애 기준으로 저는 이제 그 책을 준비하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좋은 그림책이지만 조금 1, 2학년 되면 이제 옛날 이야기, 네. 그다음에 뭐 3, 4학년이 되면 좀 역사와 인물, 그다음에 5, 6학년이 되면 과학, 그다음에 논리적인 뭐 약간 그런 책들 네. 이런 그런 시리즈들을 쭉 이제 계속 준비해가면서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와서 좋아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아, 좋- 애들의 놀이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또 저희 세 명한테 이게 눈 맞추다에 있는 책 중에 오, 좋네요. 한 권씩 추천해 준다면 어떤 좋은데요? 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는 네. 딱 떠오르네요. 시골 빵집에서 자본눈을 굽다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관심 있으시죠? 자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주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자본주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빨리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라. 그러면 우리 이승현 변호사. 예, 저 이름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는 여전히 홍세화의 공부라는 책을 드리고 홍세화의 싶네요. 공부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중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더 해야 제일 되나요? 긴데. 그런 어떤 법률적이고 이런 딱딱한 공부 말고 삶을 디자인하는 공부. 홍 선생님께서 삶을 짓다라는 소리를 하세요. 삶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야.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건 각자 이제 선택할 문제인데 그 홍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저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공동체의 삶을 존중하고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이제 이야기해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값도 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손 아나운서님한테는 우리 아나운서님께는 노년이라는 책을 드리고 싶어요. 노년이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노년이 시몬드 보바르 책이거든요. 이게 좀 두꺼워요. 네.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읽을 책이 아니라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줘요. 그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좋다. 뭐 두껍다고 하시지만 한번 도전을. 도전해보세요, 정말. 네네. 그 노년 준비로 우리 생각하면 대부분 노후 자금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후 자금 마련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료 책방하면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통장에 맨날 한 달만 지나면 000 단위밖에 안 남으면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노년의 삶은 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생존,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활만 유지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언니가 문학 소녀였어요. 그 그리고- 커피 맛을 알려준 그 언니. 그렇죠. 네네. 이제 일요일이면 창문을 열고 방 청소를 해요. 네. 그리고 마당에서 방 청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벽이 전부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집이었죠. 전집. 펄버게 데이지. 그다음에 헤르만 헤세 전집. 막 이런 네, 거였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진짜 문학 세 개의 소녀셨네요. 문학 전집이 쫙 있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준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 전혜린을 알게 해준 거예요. 전혜린. 네. 전혜린이 이제 그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던가 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들을 에세이를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문학 소녀가 되는 것이 저절로 이제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보니까 등단을 90년대에 수필가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동안 그러면 작품 활동도 하신 거예요? 작품 활동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 막 작품이 많이 나와서 막 글은 계속 써야 되고 막 이런 출판물 위주로 얘기하는데 블로그를 많이 활용했어요. 네. 네, 쭉 그러니까
글을 계속 썼죠. 뭐 지금도 현재 뭐 제 블로그도 있지만 개인 블로그도 있지만 다음에 브런치 잘 아시잖아요. 네. 브런치 이창호 치면 딱 나와요. 아, 늘 나갑니다. 늘.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가 결국은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첫 장편 소설도 내셨고요. 장편 소설 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라서 글 쓰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근데 글을 써서 그것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스스로를 이렇게 정돈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내가 해냈구나. 8헤르츠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안 팔리는 책 제목이래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요. 하는 이렇게 제목부터 머리 아프다 막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혹시 팔리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라디오 주파수. 예. 그 비슷하죠. 주파수에 그 네. 뇌파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팔이면 수면 상태의 편안함, 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을 평정이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와, 그건 더 안 네, 보지. 네, 평정은 진짜 아예 안 볼 것 같다. 아예. 근데 그 평정이라는 의미가 뭐 도 닦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는가의 포인트거든요, 주인공이. 장편 소설뿐만 아니라 시집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월호 시집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내 아이가 그 4.16 희생자랑 똑같아요, 나이가.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네? 하는 그런, 네, 그런 어떤 공포가 왔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공포를 이겨내고 뭐든지 이렇게 좀 뭔가 붙잡을 만한 희망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럴 때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7자로. 그 17자 하이쿠 형식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그 친구들이 만 17세였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101일부터 1000일이 되는 날까지 한 편씩 썼어요.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서 계속 발행을 했어요. 잊지 말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엮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독립출판을 기획한 거죠. 실제로 작년 연말에 4.16 연대에다가 그 수익금 남은 거 다 기부했어요. 네. 올해도 그런 의미에서 또 6주기 추모 시집을 냈죠. 그게 요겁니다. 저거. 음. 그 시를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람마저도 따사로운 봄, 파랗게 돋던 웃음. 304개의 우주, 사라진 그날, 어두운 하늘. 네, 네. 더하면 울 것 같은데요? 네. 아, 1주기, 2주기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행사장을 늘 다녔거든요. 네. 거기 다닐 때마다 이제 유족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한번 만나 뵈면 말을 잃어요. 같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아이로 대입시켜서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월호 참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요즘 개인 SNS나 보면 동네 책방이 또 핫해요. 그쵸. 많이 핫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 무료 책방 자체가 서천군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예요. 동아리로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네. 이창호 북클럽과 미디어 동아리 해가지고서는 책과 미디어를 같이 갖고 노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미디어까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미디어의 가장 기본은 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디어 하면 뭐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고 영상만 생각하는데 네. 원래 그 기본은 책이야. 그지? 책을 빼고 미디어가 존재해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책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 여튼 영상이라던가 뭐 팟캐스트란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팟캐스트도 하세요? 그렇죠. 팟캐스트도 합니다. 제가 오. 2015년부터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수능을 막 끝내고 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대학생이 될 거잖아요. 그 친구들과 같이 그때는 이제 장비 이런 거 다 우리가 공동 투자해가지고 장비도 사고
한 달에 한 번 풀 녹음을 다 해요. 8시간, 1시간짜리 방송을 4개를 쫙 하고 4주, 네. 일주일에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 하고 이제 밤새 거 끝나면 또 뒤풀이를 또 해야죠. 뒤풀이 밤새 뭐 술 먹고 야. 얘기하고 와.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행운이죠. 그 청년들과 함께 되게 재밌게 그러네. 팟캐스트를 하다가 군대도 가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청년들 또는 주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팟캐스트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방송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 네,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제가 볼 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래 만나면 또 다르시겠어요, 약간. 제가요, 그 젊은 친구들이 저를 맨날 놀리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은 왕따잖아요. 그래요. 또래. 제 나이대에서 왕따라는 거예요. 네. 제 나이대하고 잘 안 지내고 항상 청소년들하고 막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넘나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저를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냥 친구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고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요번에 이제 뭐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편집하고 뭐 엔딩, 클로징 그 붙이는 거 네.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배우셨어요? 어저께 다 완성했습니다. 어. 한 청년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네, 메모를 쫙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완성한 게 이번에 파일로 올라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 영화제도 기획하셨다고. 영화제요? 영화제 진짜 네. 멋지게 해냈죠. 무슨 영화제였어요? 네, 제일 처음 이제 연습 삼아 한 게 2019년 2월달에 했어요. 한겨울이죠. 비닐하우스가 거기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비닐하우스 영화제를 만들자. 오. 근데 비닐하우스에서부터 바로 하우스 뮤직이 탄생했대. 그러니까 우리 비닐하우스 뮤직 영화제를 하자. 이렇게 와, 돼서 네.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은 뭐 돈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기술 장비 모든 거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이거 세계 최초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 보면. 이 비닐하우스 영화제 자체도 참 신기하고 이색적인데 다방 영화제에도 하셨어요? 다방 영화제에도 하셨어요? 그 다방 영화제가 작년 10월달에 열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장항 선셋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코너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방 영화제를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근데 그 다방이 아직도 장항에는 성업 중이에요. 네.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과거에 그 찬란했던 장항의 일종의 흔적이죠. 장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재련소. 예.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재련소가 있으면서 또 항구였기 때문에 엄청 컸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문화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갖고 계시고 그걸 애용하셔요.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모닝 세트라는 게 있는데 아침 새벽 한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네. 다방에 가면 네. 모닝 커피랑 뭐 달걀 후라이랑 국이랑 또는 뭐 베이컨 이런 거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트에 2,000원이에요. 모닝 세트. 아직도. 그 2,000원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제 최근 청년들이 좀 레토르 경향이 좀 있잖아요. 관심 많죠. 레트로. 그러다 보니까 다방의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좋아하죠. 관심을 갖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화제도 하고 모닝 세트도 제공해주고. 네. 예, 예. 좋다. 예, 모닝 세트 너무 좋네요, 진짜. 예, 모닝 세트 진짜 좋아요. 반응 어땠어요? 반응 너무 좋았죠. 거기다 또 우리 80년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려고 통기타라던가 이런 기타 치고 하는 그 DJ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호객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 앞에서 사진 모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 계시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 또 DJ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연주도 하고 같이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굉장히 큰 포부를 사실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올해도 할지 아니면 못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책방도 운영하시고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영화제도 하시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그 기본 베이스는 책방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방을 하시면서 제일 느끼는 보람된 게 어떤 거세요? 책은
사람을 이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더라도 책이라는 그 매개체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책은 안 읽어도 안 사도 책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그리고 맞네요. 그 공간에 와서 앉아서 그러네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순간을 되게 만족해해요. 네. 제 그 자강 책방 공간이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랬는데 책꽂이를 넣고 책을 담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이 살아나더라고요. 생기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역시 책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아, 책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더욱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서천에 있는 눈 맞추다를 가보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구경을 좀 해본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 어떠세요? 재밌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너무 뭐 좋았어요. 편안하게 수다 떤 그런 기분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 돼가는데 책방 눈 맞추다처럼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춰보시면 눈 맞추다로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잠깐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걸 생각 못했네. 네. 눈 맞추다로 눈 눈 맞추다. 한번 해봅시다. 눈 맞추다. 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맛. 맞춤 책방이 있구나. 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로 다. 다 같이 놀자. 작가님과 다르네요. 이거 진짜 어려워. 야, 이거 방송을 어쨌든 겨울에 내야 되겠네. 이제 뭐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저희 이제 문 닫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 이창우를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오면은 요리를 잘 해드려요. 근데 그게 단품. 떡볶이, 꿀볶음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안주거리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되게 즐겁게 살죠. 그런 기억들이 나시겠죠?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창우 작가님의 눈 맞추다 책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랑방 같은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예. 놀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 주시면 제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종류별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순대볶음 좋아합니다. 오, 순대볶음. 신림동 순대볶음 저 잘해요. 저는 오양장육 좋아합니다. 저는 오양장육 좋아합니다. 오양장육. 그건 뭐야? 중국 음식. 중국 음식. 중국 음식에서 내가 잘하는 건 짬뽕은 잘해요. 알겠습니다. 짬뽕 먹으러 네,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가까운 책방에 들렀어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